바이러스와 같이 살아가려면 또 바이러스를 이겨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은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네. 어쨌든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면은 전파가 안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백신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약 백신 외에 네. 예를 들어 생태 백신인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맺어왔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좀 필요해야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25나 코로나 30이나 혹은 다른 신종 그게 더 인플루엔자 무서우니까.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을 좀 최소한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 오늘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이 책을 제가 딱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요. 왜 이제 나왔지? 2달 전부터 궁금해 죽을 뻔했는데 이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말 가짜 뉴스도 많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팩트도 알려주시고 팩트를 알아야 또 우리가 미래를 설계를 하잖아요.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설계를 저도 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 설계도를 딱 그리는 데 있어서 기초 지식인 것 같아요. 이 네. 책이 너무 좋았거든요. 이거 보고 예.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네. 예, 저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 감염내과 이재갑이고요. 일단은 지금은 뭐 당연히 제가 하는 일 환자 보는 코로나 환자도 진료하고 열나는 환자도 진료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또한 이제 정부에서 부탁한 여러 자문들 하면서 그렇게 8개월 넘게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기자님도 강 기자님 네. 소개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과학기술, 보건의료 그리고 환경 분야를 오랫동안 취재해온 강량구라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2003년에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2003년에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2009년에 신종플루, 2015년에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2019년, 2020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까지 기자 생활 내내 바이러스 유행을 취재를 해왔습니다. 우선 두 분의 인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 되게 궁금해요. 이게 공동 저자로 돼 있는데 이재갑 교수님은 감염내과 교수님이시고 과학 전문 기자시고 네. 그럼 혹시 뭐 이렇게 우리가 흔히 드라마에서 보듯 바이러스 막 싸우고 있는데 막 기자 가서 막 취재하고 막 그러다가 막 형 동생 막 이러면서 알게 된 거 아니에요 혹시? 막 드라마 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드라마 너무 많이 봤어. 거의 뭐 거의 비슷하게 비슷한. 진짜요?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어땠는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2012년에 중동에서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긴 다음에 이제 네. 중동의 토착 바이러스 형태로 있다가 아, 뜬금없이 2015년에 우리나라로 들어와가지고 정말 기억나죠. 예, 경기도 서울 이제 수도권에 이제 난리법석이 났었는데요. 네, 네, 그 여름에 그때 이재갑 교수님께서 환자도 진료를 하시고 또 그리고 바이러스를 막는 여러 가지 정책을 입안하는데 네. 이제 방역 당국을 많이 자문을 하시는 역할을 하셨었어요.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는 취재하는 기자로서 아, 그리고 이재갑 교수님은 환자를 진료하고 또 네. 바이러스를 막는 방역 당국에 자문하는 전문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접촉점이 생겼고 네. 만났는데 그 운명처럼 되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누가 형님이십니까? 네, 형님이시죠? 아, 네. 자, 그러면 이 책 얘기를 다들 너무나 궁금해 하시니까 너무 궁금한 거 먼저 좀 해결할게요. 제일 요새 많이 하는 말. 내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강 기자님하고 저하고 동일한 의견이긴 한데 이거는 네. 최소 2, 3년은 갈 거다. 에? 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백신이 나오면 상황이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그러니까 백신이 나오더라도 이제 네. 그게 상황 바뀌는 데까지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해요. 아, 그래요? 예, 일단 이제 백신이 나오더라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제 하나둘씩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에 맞아야 되는 인구가 적어도 한 20억, 30억이 맞아야 되니까 이거를 뭐 2, 3개월이나 6개월 이렇게 다 맞출 수도 없고 그 많은 수량을 이제 단기간에 만들 수도 없거든요. 20억, 30억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모든 백신 회사가 다 다른 백신을 만들고 이것만 만들어도 만들기 힘든 수량이거든요. 또 백신을 만들어도 그거를 다 전 세계에 배송해서 거기에 있는 의료진들이 다
환자분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맞춰야 되는 그런 기간까지 생각하면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데까지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고 소리밖에 안 나오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 종식이라는 개념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억하시면 신종플루 예. 이제 있었는데 그게 사실 백신도 6개월 만에 만들어서 맞았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지금도 토착화돼가지고 매년 겨울마다 유행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예, 있죠. 지금도 유행을 했고 심지어는 인플루엔자는 치료제도 있고 그리고 백신도 있는데 아예 없어지지 않고 토착화돼서 매년 겨울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로 토착화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도 백신이 나오고 어느 정도 치료제가 나오더라도 네. 완전히 사라지는 바이러스가 아니라 겨울마다 유행하는 그런 토착된 바이러스가 돼서 2, 3년 정도 지나면 이제 겨울마다 이제 우리가 인플루엔자 주의보 내리는 것처럼 이제는 코로나 주의보 이런 게 내려져서 겨울마다 인플루엔자와 이제 더불어서 같이 유행하는 그런 바이러스 살아남을 가능성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교수님 그러면 이게 달라요? 인플루엔자랑 코로나랑 종류가 다른 바이러스? 네, 완전히 다른. 영향이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사람한테 봤을 때? 그러니까 같이 호흡기 바이러스라는 건 동일하긴 하지만 네. 바이러스가 아예 다르니까 인플루엔자에 듣는 약이 코로나에 들을 리도 없고 아, 인플루엔자에 듣는 백신이 그래요? 코로나에 들을 리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는 아예 새롭게 백신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치료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새로운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이 신종플루도 현재 계속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예. 사람들 신종플루 그 백신 다 맞나? 안 맞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계절독감에 계절독감 백신을 맞잖아요. 예, 그죠. 그 계절독감 백신 안에 신종플루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게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아 그런 거예요? 네, 네. 지금 맞고 있는 백신 안에 그래서 왜 요즘에 그 독감 예방 그 주사 맞아라 백신 맞아라 어떤 분들은 그러던데 맞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때요? 이제 독감 백신 접종의 중요성들을 설명할 때 왜 설명을 하냐면 네, 그러니까 독감에 걸렸을 때 증상도 열나고 뭐 기침하고 그죠? 목 아프고 이러잖아요. 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도 열나고 똑같죠. 똑같으니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두 가지 합병증이 다 폐렴 발생하고 아. 또 중환자가 되면 사망도 가능한 질환인데 아. 이게 동시에 이제 유행을 하면 두 가지 어려운 게 첫 번째는 코로나인지 이건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 일반인도 구분 못하지만 의사들도 구분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진단하기도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게 첫 번째 어려움이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의료 체계 자체가 제한돼 있잖아요. 중환자실이라든지 뭐 병상이라는 게 뭐 한없이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양쪽이 동시에 유행해서 너무 많은 중환자가 발생하면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측면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독감 환자는 줄여놓으면 아. 그러니까 독감 약종을 많이 맞아서 줄여놓으면 그렇죠. 그 코로나 대응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 독감 예방 접종을 열심히 맞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맞아야겠네요. 그럼 네, 맞아야 되긴 합니다. 네, 네. 처음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코로나19 시작되자마자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했고 중간은 어떻고 지금 하반기 내년에 이래야 된다를 좀 정리를 좀 잘 해줘 보세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이제 중국에선 12월 31일 날 이런 바이러스 유행한다고 얘기를 했고 첫 네. 번째 확진자 1월 20일 날 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촬영하는 시점이 딱 8개월이 지난 그렇죠. 딱 네. 시점인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처음에 모르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중국도 정보를 충분히 전달도 안 했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크게 영향을 받은 게 신천지로 시작된 대구 네. 경북의 1차 유행 상황.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1차 유행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다 보니까 되게 씁쓸한 게 그러니까 이미 2차가 발생했으니까 신천지의 대구를 1차로 얘기하게 됐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씁쓸해요. 그러니까 이제 아. 앞으로는 이제 또 달리 말하면 앞으로 3차 유행, 4차 유행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내포하는 단어가 됐죠. 아. 그러니까 2차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그러네요. 단어거든요. 그래서 책을 바꿔도 이재갑 교수님이나 저나 별로 유쾌하지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이 딱 나온 다음에 어느 정도 우리 상황이 좋아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1차 유행, 2차 유행, 그리고 또 더 큰 유행이 또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 책이 놓여 있다 보니까 이재갑 교수님이랑 저랑 되게 약간 쓴웃음 지으면서 야, 이 책 개정판이 계속 나와야 되는 책이 되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럼 우리 강 기자님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 책에 행동 백신, 사회적 거리 두기. 사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실은 어떤 백신보다 이건 거예요? 뭐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러니까 참으로 답답하고 좀 아이러니컬한 측면이 있는데 그 코로나19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의 자만이 하늘을 찔렀잖아요. 뭐 인공지능 이야기하고 뭐 생명공학 이야기하고 뭐 네.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고 난리 났죠. 뭐 무슨 뭐 수명 연장했고 그럼 우리 뭐 100살 살아. 우리 네. 다 나노 이거 맞으면 암 싹 잡아내 막 이런 거. 그런데
신종 바이러스가 등장했는데 치료제도 없어, 진짜. 백신도 없어. 그러면서 너무 온 맹구나. 전문가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서 1 내지 2m 이상 두 팔 벌려 거리두기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원시 시대로 돌아간 느낌 아세요? 갑자기 그때보다도 못해. 우리 어렸을 때보다도 못해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와 같이 살아가려면 또 바이러스를 이겨내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은 원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네. 원칙으로 돌아가려면 이제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징은 어쨌든 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면은 전파가 안 되거든요. 그거 언제까지 그러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는 이제 마음만은 잊자라는 취지에서 물리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언제까지라고 물어보시지 말고 진짜 선생님께서 아까 리부트 하자고 말씀하셨듯이 진짜 이 거리두기가 전제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된다. 진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백신은 딱 2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예. 약 백신 외에 네. 예를 들어 생태 백신인 거죠. 그러니까 음. 기존의 인간과 자연 생태계가 맺어왔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좀 필요해야 우리가 원천 봉쇄할 수는 없지만은 코로나19 이후에 코로나 이후나 코로나 상공이나 혹은 다른 신종 그게 더 인플루엔자 무서우니까.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을 좀 최소한 늦추거나 막을 수 있다. 네. 그리고 그렇죠. 두 번째는 행동 백신. 그러니까 거리두기가 좀 전제가 되는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만들어야 네, 우리가 네. 지금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도 그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진다라는 건 진짜 우리 뉴노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진짜 사람들이 요즘에 자꾸 공포스러울수록 가짜 뉴스가 느는데 진짜 공기 전파 가능성 여기에 있거든요. Q&A로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논란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뭐 길거리를 지나다닌다든지 아니면 뭐 실내에서 뭐 많이 너무 밀폐되고 밀접된 공간 안에 있지 않는다. 이런 공간. 네. 그러니까 이런 정도 널찍한 공간들이라면 그냥 비말 전파가 맞아요. 너무 좁은 공간 안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공간 안에 택시? 뭐 택시보다 차? 오히려 이런 공간에 성가대가 들어와서 연습을 한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 명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성가대 연습실 같은데 보통 요만한 공간에 20-30명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중에 확진자가 2-3명이 섞여 있어요. 근데 거기서 노래 연습을 해야 되니까 숨차고 이러니까 마스크를 다 벗고 노래를 막 해요. 그러면 그 2-3명 확진자 때문에 이 안에 정말 공기가 다. 바이러스가 이렇게 막 날아가고 그 날아간 게 바닥도 쫙 오염시키고 또 에어컨이나 문 열 때마다 한 번씩 바람 들어오니까 확 날리면 이렇게 확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 그러니까 아주 밀폐된 공간에 확진자가 여러 명 있고 바이러스가 아주 오염시킬 만한 공간에서는 일부는 공기 전파 가능할 수도 있다. 라고 돼 있는데 오케이, 사실은 오케이. 근데 혼동되는 게 뭐냐면 공기 전파하고 근데 그 정도 상황이면 사실은 이 전체가 다 바이러스를 꽉 차거든요. 환경이 다 오염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만져도 바이러스가 검출된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손을 자신다 그래도 2-3시간 같이 있는 공간에서 얼굴 한번 안 번지면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 걸리는 거거든요. 마스크 써도 걸려요. 이렇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네. 또 마스크 표면에 바이러스가 많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오. 마스크를 쓰고 벗었다가 할 때 손에 당연히 묻겠죠. 그죠? 근데 나 마스크 쓰니까 안전하지 하면서 이제 일을 하시다가 또 그 눈 비비거나 아니면 코 만지거나 이러면 이제 눈이나 코나 입의 점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럼 확실히 마스크는 앞으로 계속 잘 쓰고 다니는 게 도움은 되는 거죠? 네, 마스크 잘 써야 되고 그다음에 손위생까지 같이 2가지를 같이 잘해야 같이 해야 돼요. 마스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자,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어땠으면 좋겠는지만 한마디씩 해주세요. 이 책을 읽고 뭘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각자. 이제 코로나의 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들을 알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중에서 일부 다룬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소외된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 또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지탱을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제일 컸습니다. 네. 워낙 그 힘든 분들을 많이 뵈니까 또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3월에 이제 독일 시민들을 앞에 두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이러스 때문에 3가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우리의 이성, 우리의 연대, 우리의 연민. 이 3가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그렇게 아름다운 연설을 했어요, 메르켈 총리가? 네. 그래서 존경받는 지도자의 네. 그게 확 올라간 이유들도 여자 유발하라리예요. 딱 그 얘기네요. 네, 맞아요. 연대, 연민, 그리고 이성. 지금 다 시험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아. 그 이재갑 교수님이랑 저랑 같이 정리한 이 책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성과 연대와 연민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가는지에 대한 자극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먼저 생각한 것들을 제안해보는 책이니까 읽어보시고 좀 같이 고민을 하시면서 맞아요. 그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성, 연대, 연민.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를 지냈을 때 네. 가장 잘 살아남은 국가는 어떤 국가일 거냐면 이런 이성하고 연민, 연대에 해치지 않으면서 그런 취약한 계층들이 보호받고 맞아요.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아하. 만들 수 있다면 네. 그러니까 코로나가 다시 와도 그런 부류가 다시 힘든 일을 겪지 않게끔 그렇죠. 사회를 새롭게 만드는 국가가 어쩌면 코로나의 가장 최후의 승자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바이러스와 살아가는 법에서 이겨야 될 것 같아요. 개인이 각각 해답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솔루션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질문을 던져준 이 책 꼭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어차피 2, 3년 우리가 바이러스와 살아간다면 이런 어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좋은 책도 써주시고 바쁜데 진료 시나 쓰시고 취재하나 쓰시고 또 둘이 만나서 또 이거 책 쓰시나 쓰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너무 고생하실 텐데요.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만나뵙고 싶었습니다. 강 감사합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네. 네. 얼른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바이러스 유행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우리의 이성이나 혹은 우리의 연대나 우리의 연민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거. 아 근데 너무 좋네. 네, 구체적인 어. 자신의 경험이라든가 사례를 섞어가지고 아 섞어서. 아 너무 좋다. A4 반장이나 A4 한 장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역시 기자님이라 네, 내는 역시. 숙제가 다르군요. 예, 다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숙제입니다. 이 숙제 열정대학생분들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 책을 제목을 알아맞추시는 분께 10분 추첨해서 사인북을 보내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야죠. 1, 2, 3, 4 두 번 하시면 네. 됩니다. 네. 1, 2, 3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자 1. 우리는 바이올린과 살아간다. 2. 2. 우리는 바퀴벌레와 살아간다. 3. 바다거북과 살아간다. 4. 우리는 바이러스와 살아간다. 여러분 어렵겠습니다. 이게 이 문제 내는 게 되게 재밌어요. 네. 이게. 자 여러분 이 네 가지 들으시고 나서 책 제목을 밑에 적어주시면은요 10분 추첨해서 두 분께서 사인한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